제가 좀 읽으면서 제일 좋았던 건 77페이지인데요. 네, 77페이지. 뭐 뒤에서 해주셔도 돼요. 앞에서 해주셔도 네, 77페이지. 상관없습니다. 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일이 그 챕터 제목인데요. 네. 78페이지에 네. 위에서 두 번째,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다. 네. 이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결국 모든 것은 나로 인해서 발생하고 나만이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냐 없느냐가 네. 중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이었고요. 네. 결국은 불가능한 게 결국 없는 거잖아요.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면 할 수 있는 일이고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저도 다시 한번 초심으로 들어가서 제 목표를 설정하는 계기가 됐고요. 네. 237페이지에 237페이지. 하루 100번 쓰기. 네. 정말 하루 100번씩 100일 동안 쓴다는 기적인데요. 거기에서 밑에서 둘, 여섯, 일곱, 여덟 번째 보면 네. 결국 이거는 자기 검열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목표가 정말 자기가 절실히 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아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 일이 반드시 하고 싶으면 종이에 적어놓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100번씩 되뇌기며 100일간 써보게 된다. 100일 동안 지금 잘이 잘못 237페이지 7페이지요? 236이네요. 236. 네. 7에 밑에서 위에서 여덟 번째. 네. 여덟 번째 자기 네. 법률이란 나온 단어부터고요. 네. 이런 목표가 정말 자기가 절실히 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아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 일이 반드시 하고 싶으면 종이에 적어놓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100번씩 되뇌기며 100일간 해보면 된다. 100일 동안 잘했으면 정말 자신이 원하는 목표가 많다. 그리고 그 아래 단계 100번씩 100일 동안 쓰거나 되뇌인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막상 해보면 간혹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기도 하고 왜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다. 그 다음 그 밑에서 둘 아래로 내려오다 보면 매일 목표를 100번씩 적어서 사진을 찍어 공동 대화방에 올리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도 이거를 써보면서 쓰다가 안 써지는 거에는 어떠냐고 질문을 제일 많이 사람들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말씀하신 것들이 그거는 안 써도 된다. 너가 원하는 목표가 아니다. 그거에 따라서 쓰다가 중단된 거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 제가 원하는 거일 때는 100번을 쓰게 되고 100번을 쓰면서 정말 수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해서 결국은 이루어진 것들이 많아요. 근데 혼자 하기가 어떨 때는 좀 힘든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 공유하면 내가 알지 못했던 생각의 틀을 조금 한계를 벗어나서 생각이 확장되면서 아이디어가 또 이렇게 같이 공유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좋아서 저는 이 부분을 이번에 해서 이번에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100일 동안 100번을 써보면서 이렇게 좋은 모임이 있을 때 같이 공유하면서 원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페이지를 했고요. 100번 쓰기 제안하시는 건가요? 네. 좀 겁나기도 하네요. 김성훈 스님도 네. 사모님이 그 집 살 때 네. 100일 동안 100번 써서 보여주셔서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사모님조차도 쓰신다고. 278페이지에 네, 278페이지요. 돈은 인격체이다라는 그 챕터에서 네. 요번에 그 쓰신 책하고도 비슷한데요. 네. 맨 마지막에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 돈 역시 단순한 물질적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옆에 페이지에 보면은 네. 돈은 인격체다. 돈에도 생명이 있다. 주머니에서 떨어진 동전을 우습게 여기고 죽지 않는다거나 푼돈으로 함부로 대하거나 명분 없는 것에 거침없이 큰 돈을 쓰는 모든 행위는 돈이라는 인격체에 대해 모욕을 가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세상의 모든 행위는 결국 연결되어 있다. 이는 비단 생명끼리의 교류뿐 아니라 무형, 비생물, 관념 등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부분에서 보면서 아까 저는 그때 양자물리학이나 양자역학이나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나노부터 시작해서 그때 한참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요. 진짜 돈은 하나의 인격체라는 거를 진짜로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저는 적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개를 진짜 열심히
열심히 하셨네요. 세월의 흔적이 또. 그렇죠. 네. 다 찢어서 붙이고. 네. 정말. 그러면은 순서를 이렇게 돌아갈까요? 이렇게? 왜냐면 또 제일 또 많이 읽으시지 않았을까? 되게 당황스러운데. 내가 사실 예전에 읽었거든요. 원래 좀 이따 그럼 해볼까요? 네네, 그러면은 네. 제가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볼게요. 읽으면서 써줄 수 있으니까. 근데 재밌는 게 제가 그 밑줄 치지 않는 부분에 네. 딱 한 부분이 있어서 역시 이게 같이 읽으면 네, 맞아요. 다른 시각이 좀 그런 것들을 또 네, 느끼는. 맞아요. 먼저 이제 강승혜 대표님, 이제 필사를 같이 이제 하고 계신 거죠? 아니 아직 필사는 못했어요.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근데 너무 많아서 이거 다 하고 너무 많은데. 그러면 네. 중요한 부분만 한번 네. 읽었어요. 맨 처음에 줄을 그었던 거는 맨 앞장에 성공의 습관에서 보면 페이지가 없네요. 13, 12, 11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맨 앞에 여기서 큰 많은 돈을 가진 가난한 사람처럼 살고 싶다. 요 부분의 문구가 되게 많아갖고요. 멋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는 한계를 느끼지 않았다. 나는 항상 새로운 계획에 흥분하고 가슴이 뛴다. 혹시 저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요? 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 페이지도 많은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여기 봐야겠다고 적어놓은 것들 중에서 찾아보고 네. 너무 많으니까 지금 참 그래서 여기 63페이지 63페이지. 근데 너무 많아서 이거 아유, 괜찮습니다. 여기 그냥 요 앞에 이제 50대가 되어 비로소 배운 진실들 여기서도 줄을 좀 많이 그었는데요. 네. 여기서 한 부분만 소개를 하면 네. 61페이지 61페이지. 자세를 바르게 가져라. 첫 번째네요. 네. 여기 다 근데 네. 다긴 한데 네. 같이 오늘 요 자세를 바르게 가져라 요 메시지와 네. 또는 이제 63페이지에 63페이지요. 여기 이제 이 부분을 줄을 많이 그렸는데 특히 두 번째 64페이지 64페이지. 열심히 하기보다 영리하게 한다. 그러나 즐기는 사람보다 영리하게 하는 사람에게 방법은 없다. 이 부분의 문구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하는 거 미워해도 좋아한다. 이 말도 굉장히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직원들이 있을 때 있잖아요. 늘 그렇게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남에게 알리지 않는다. 요 문구를 떠올렸던 게 제가 옛날에 보험회사 다녔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험회사에서도 좀 이렇게 영업을 잘해서 상위 뭐 1급까지 가본 적이 있었는데 이때 회사 1등 사람들을 만나 미팅을 하고 이랬을 때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최고의 레벨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느낀 생각이 요 문구랑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보기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누가 봐도 정말 좋은 사람, 정말 따뜻한 사람. 근데 알고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하는 분들, 그런 분들 1등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딱 보기에는 절대로 그분들이 이제 계산하는 분처럼 느껴지지 않거든요. 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분들이 1등을 많이 하죠. 제가 이제 회사를 또 한번 중간에 다른 회사에 가서 이렇게 옮기진 않았는데 그분들하고 미팅을 해봤는데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잘하는 분들은 특히 보험에서 잘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 많대. 너무 영업적으로 보이거나 막 되게 스마트한 분들이 1등 할 것 같아서 사실은 동네 아저씨 같은 분들이 거의 1등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67페이지에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법. 이 부분을 가지고서는 67페이지요. 네. 67페이지를 네. 보면서 네. 제가 이제 회사에서 먼데이라는 어플을 쓰고 있는데 이건 먼데이, 네, 먼데이 컴플레인. 그래서 지금 직원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공유를 하려고 저희 회사 10개명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공유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여기서 차관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분들에서 굉장히 페이지를 못 넘어갔던 것 같아요. 생각을 많이 하느라고. 네. 그래서 요 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뭐 적어놓을 정도로 뭐 줄을 너무 많이 걷네요. 그래서 아무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휴가가 지나고 나서부터 네. 이제 직원들한테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알리고 전파해서 한번 해보려고 네. 지금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76페이지. 76페이지요? 이 말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많이 느낀 게 저도 자기개발서를 굉장히 많이 읽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책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들이지만 또 이렇게 새롭게 정리하니까 근데 이제 76페이지 나오는 말 나는 내 생각의 결과물이다. 이 말이 정말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멋있죠. 네. 그리고 많이 하니까 좀 넘어가면 또 적은 페이지가 네 171페이지 171페이지. 네. 여기서 이제 좀 메모를 좀 하면서 읽었는데요. 이거 저기 171페이지에 좋은 직원, 유능한 셰프들, 그리고 식품 문화의 변화, 강력한 판매망을 가진 회사. 이제 여기서 쭉 이어지다가 새 사업을 일으키려면 용어를 먼저 규정하고 선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회사에 알리고 싶을 뿐이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제 나름대로 해보니까 좋은 인재를 뽑고 변화의 흐름을 믿고 빠른 물류를 믿고서 강력한 마케팅을 한다라고 저는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지금 사업에서도 좀 여기서 이제 강력한 판매망을 가진 회사라고 했는데 저는 강력한 판매망을 가지려면 강력한 제가 믿을 수 있는 빠른 물류센터가 있어야지만 이걸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귀결이 돼가지고 저희가 회사의 물류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나오는 아까 얘기처럼 새 사업을 일으키려면 용어를 먼저 규정하고 선점하는 것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업에 대한 새로운 정의잖아요. 제가 하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새로운 정의.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래서 여기서 좀 많이 못 넘어가고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업적인 거에서 맡는 게 아니, 좋습니다. 네. 많이 되는데 여기 본사 과일나무의 의미 있잖아요. 194페이지에 194페이지 사진은 이제 과일나무 사진. 네. 요것도 보여서도 옛날에 저 상상만으로 이렇게 했던 건데 진짜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봤었고 그리고 203페이지 203페이지 여기서도 착한 사장이 실패하는 7가지 이유인데 여기서도 203페이지요? 네네 202페이지를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202페이지에 오히려 위에서 네 번째 줄. 네 번째 줄이군요. 네. 오히려 적절한 거절은 당신의 가치를 높인다. 네, 요거 저도 누가 부탁하면 거의 많이 들어주는 편인데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서 여섯 번째 사장은 인사보다 위험이 필요할 때가 많다. 이 부분에 이제 제가 이제 저 메모를 군대에서 이제 길상이 이야기를 잊지 말자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동기 길상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근데 둘 다 같은 동기니까 이 친구는 되게 무섭고 저는 되게 잘해주고 저는 이제 군대 있을 때 저희 군대 갈 때마다 많이 때렸잖아요. 안 그래 보이죠? 안 그래 보이죠? 근데 저는 얼굴이 뭐 때리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이제 왜 사람을 왜 때려야 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등병 때 저희가 좀 많이 맞기도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내가 병장이 되면 한 번 때려본 적이 없는데 이제 기사이나 동기도 엄청 많이 때리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두 명의 분대장이 있는데 제 얘기보다는 항상 길상이 얘기가 친구들이 그러니까 후임들이 볼 때는 더 이제 위험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그 위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군 생활하는데도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같은 이야기를 해도 길상이 얘기가 좀 위험 있잖아요. 저는 너무 잘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꼭 좋지만은 않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걸 보면서. 그래서 지금도 뭐 직원들이 볼 때는 뭐 제가 엄청 훈련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되게 많이 웃고 좀 편하게 하려고 하는데 위험이 필요하다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244페이지고요. 240. 네, 자기결정권 아까 이제 저는 처음 읽었을 때 이게 굉장히 큰 별을 쳐놨었는데 첫 번째 줄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내겐 자기결정권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며 살아왔고 앞으로 그럴 것 같다면 내겐 자기결정권이 없다. 이건 그때 제가 직장인으로서 이제 이거 내용을 읽었기 때문에 임팩트가 굉장히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결정권이 좀 매력적이었던 게 그 245페이지를 보면 그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인간의 행복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것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는 돈을 벌려는 이유도 사실은 자기 결정권의 확보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게 굉장히 동의가 많이 됐어요. 네. 이게 이제 저한테 자기결정권의 확대라는 게 지금은 가장 큰 목표가 됐고요. 재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어떤 이게 사회적 지위나 종합적으로 나란 사람의 자기결정권이 얼만큼 확대할 수 있느냐. 네. 그리고 이걸 높이기 위해서는 내 그릇을 키워야 되는데 그릇을 키우지 않고는 절대 이루지 못하는 것보다 더 판 만큼 이게 커지기 때문에 그런 스스로 좀 자극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서 8번째 줄, 이제 9번째 줄 보면 결국 자기 결정권은 자신이 가진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자유로움에서 시작한다. 생각의 자유로운 사람들이 돈을 가지면 완벽한 자기 결정권을 가진다. 진짜 멋있는 말 같아요. 네. 돈 많은 졸부가 아니라 자기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돈을 가지면 정말 돈도 제대로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읽으면서 참 멋있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 맨 앞을 봐서요. 저는 그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네. 그 김성호 회장 얘기하는 게 저도 동의가 됐던 게 그 강연 들어보면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 자리 모임에 오기까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고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봤던 건 뭐든지 누군가의 상상물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상상물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면 저는 그 질문이 그러면 내 생각 속에는 사는 사람이 있을까? 네, 내 생각을 키워서 이것들을 어떤 실제로 만들어서 이 내 생각의 영향력 안에 뭔가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했었고요. 이 참 매력적이다. 이것 역시 첫 번째 줄 보면 말은 이제 생각의 힘인데 그 이제 생각과 말이 이제 같은 맥락으로 나오는데 말은 소리가 되어 입으로 나온 순간 힘을 가진다. 네, 요한복음 1장은 이런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다. 말은 힘이다. 소리가 언어를 통해 형태와 의미를 규정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거나 내 귀에 내 말이 들리는 순간 네, 그 말은 힘을 가진다. 그 힘은 실제 물리적인 힘을 말한다. 시크릿하고 이제 동일한 내용이어서 그 같은 맥락으로 느꼈고요. 그 밑에 줄 보면 글로써 우리 눈에 보이면 그 글을 볼 때마다 그 힘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이게 어떤 글로 표현됐을 때 내가 글을 쓰지만 이 글이 또 나를 자극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서로 리액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했고요. 그리고 16페이지입니다. 네, 두 번째 중간 단락인데 내 생각을 끊임없이 자극할 만한 환경만 만들어주면 무엇이든지 얻게 된다는 것이 내 경험의 소산이다. 네. 나는 얼마 전까지 내 이메일의 암호를 300개 매장 주간 100만 불이라고 이제 길게 적어놓고 있고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더 그 숫자를 올렸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저 역시 지금 패스워드를 다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 내용 책 보자마자 지금 새로운
예전에 목표긴 한데 계속 제가 이제 매장 관련된 얘기를 아직 쓰고 있어요. 매장 몇 개 이렇게 좀 쓰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자기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온갖 방법을 다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보고 어떻게 이것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17페이지에 그 밑에서 8번째 줄 보면요, 그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목표를 끊임없이 각인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지속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소한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준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궁금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표를 이루셨어요? 라고 하면 특별한 게 아니라 나는 내 머릿속에 하루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목표를 계속 더 채워넣었다는 내용인데, 참 이게 그 누가 몰라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일어나는 힘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김성구 회장 책이, 저는 아까 자기계발서 얘기했지만 시크릿 같은 경우는 되게 딴 얘기였거든요. 되게 먼 얘기 같고 다른 사람 얘기 같고, 그래 에너지인데 어쩌라는 거야.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 책이 좋은 게, 강한 게, 김성구 회장이 그냥 남의 얘기를 쓴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이거를 한번 계속 겪어보고 난 것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이게 책에 힘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73페이지입니다. 네, 이제 이게 부처에서 이 내용이 먼저 나왔는데, 나는 내 생각이 결과다라는 챕터에서 밑에서 이제 위에서 두 번째 챕터 중간에 보면 이처럼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태어났다. 흥미로운 것은 이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주어지지만 이를 믿지 않는 이에게는 안 믿는 그대로 믿게 한다는 점이다. 사과 안에 상자가 있다. 이를 믿는 사람들은 열어본다. 네. 근데 있지 않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열어보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나는 내 생각의 소산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다. 나라는 존재는 그동안 내가 생각해온 결과물이다. 지금 생각을 바꾸면 나도 바뀌고 미래도 바뀐다. 네. 제가 지금 있는 이 자리도 16년도에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될 거거든요. 아니면 똑같이 이제 결제받으려고 되게 막 노력했던 그냥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50살, 제가 이제 44이기 때문에 50세에 어떤 위치에 있을 거냐는 걸 계속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정했거든요.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지금 계속 좀 쪼개고 있어요. 네, 돈도 쪼개고 있고, 목표도 쪼개고 있고, 계속 쪼개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선은 내가 목표라는 게 향후에 어떻게 살지에 대한 거를 분명히 좀 정해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 살면 내가 거기 못 가면 되게 좀 생각하는 대로 다 되는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현재 이 순간순간을 좀 열심히 살려고 많이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75페이지요. 저도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네. 첫 번째 줄 보면, 그들은 생각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을 미리 터득한 것이다. 이를 이용해 경제적,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용한다. 네. 그들은 그들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김성구 회장 또 예를 제가 들었던 거 보면, 어느 날 되게 가난했던 시절에 TV를 보면서 사모님하고 로또 방송을 봤었대요. 그래서 몇백억짜리 이제 로또를 보다가 물어봤나 봐요. 저거를 로또를 복권에서 당첨될 게 빠르냐, 100억 버는데 내가 버는 게 빠르냐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아니냐, 당첨되는 게 아니라 버는 게 빠르다라고 결론을 해서 이제 사업을 했던 거고, 저 역시 로또를 절대 안 사거든요. 당첨돼도 내가 그 돈을 감당할 자신도 없고, 내가 벌어서 가는 게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로또를 안 사서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상상한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힘이 중요한데, 밑에 줄 보면 벗어나는 길은 단 하나다.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습득해야 된다. 네.
생각하는 능력 자체를 기르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마이너하지만 뭐 103페이지 보면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약속 시간도 되게 약속 시간 자체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그 생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약속을 어기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약속을 꼭 지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그 중간 단락에 네, 103페이지 중간 단락 위에서 한 10번째 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제일이 하루 늦어져도 결국 하루 늦어졌는데 뭐 어때 하는 태도를 유지한다. 그 누군가에게는 그 하루가 목에 감긴 줄처럼 숨이 막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다른 한 가지는 늦게 오지 않더라도 약속 시간을 변경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약속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약속을 그 변경하는 건 역시 약속을 어긴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정말 맞다 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뭐 변경한다 그러면 바로바로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104페이지 뒤에 보면 그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 줄 보면 약속 시간에 늦지 마라. 1분이라도 늦지 마라. 약속을 변경하지 마라. 특히 당일에는 절대 변경하지 마라. 그리고 이 태도를 평생 유지해라. 이 약속은 상대, 거래처, 미용실, 식당, 친구, 어린아이, 강좌, 공연장, 사교 모임 모든 일에 적용하라 라고 이렇게 해놓고 그런 내용도 얘기하더라고요. 미용실에 만약 못 간다고 하면 그 비용을 지불 하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을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골프 칠 때도 가면 비용 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성공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자기가 목표를 계속 인지하는 거고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올바르게 정리하는 게 성공이다라는 맥락인 것 같아요. 이 책이. 그래서 아까 이제 뭐 태도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저도 이제 뒤에 있지만 그 106페이지로 그냥 정리할게요. 허리를 곧게 피면 운명이 바뀐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예전에 강의장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명품샵에 들어갔을 때 그 명품샵 직원들은 이 사람이 살지 안 살지 본능적으로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살 사람들한테 붙어서 와가지고 애비양물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김성호 회장 들어가면 청바지를 입고 허름하게 들어가도 항상 애비양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매장에 들어갔을 때 되게 천천히 움직인대요. 천천히 걷고 천천히 보면 이 직원들이 이 사람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본능적으로 직감을 한다는 거예요. 그 태도 때문에. 저기 지금 여기 이제 106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요. 세 번째 줄. 인간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올라가거나 대우를 받는데 익숙해지면 허리가 펴지고 몸이 천천히 움직인다. 허리를 편다는 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더 크게 보이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몸을 천천히 움직이는 것은 누구라도 나를 위해 기다리게 함으로써 은연중에 위아래를 결정짓게 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이다. 다른 말로 이 두 가지를 표현하면 기품 있고 우아하다고 한다. 네. 기품 있고 우아하기 위해서는 허리를 곧게 하고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 네. 이거는 그 태도 자체가 저도 이제 뭐 비즈니스 미팅하거나 그러면 예전에는 뭐 잘 보이려고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런 것 자체를 생각 안 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대신에 그 어떤 태도나 정확하게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많이 해주려고 하거든요. 어떤 표정이나 이런 게 거의 한 80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사람한테 이제 느끼는 뭐 아우라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콘텐츠 뭐 이게 설득 당할 수 있는 게 그게 내 마음이 오케이 하면은 이게 다 가는 건데 처음부터 이 사람 좀 이상하다 라는 경우 신호등이 뜨면 아무리 좋은 얘기 하더라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태도 자체가 지금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또 뒤에 보니까 하나 또 나와가지고 153페이지요. 네. 김성호 회장님 질문이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 앙트프리너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최근에도 농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온전하게 저번에 이제 며칠 전에 강연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쉬시냐고, 왜 농사를 짓느냐고 얘기를 하면 농사를 지을 때만 온전하게 그 생각만 할 수 있대요.
다른 생각들 여러 가지 막 복잡한 것들 많이 농사 지을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농부라고도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그냥 농부라는 얘기도 있지만 153페이지 위에서 한 8번째 줄 보면 생각사라는 거 있습니다. 누군가 진지하게 뭘 하는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생각사라고 말할 것이다. 생각사는 변호사, 의사와 같이 법률 조언이나 병을 고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면 생계를 유지하되 생각을 전문으로 생각을 유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네. 나는 생각을 통해 내 사업을 만들고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꿈을 이루고 친구들을 만든다. 나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나 갖고 싶은 생각을 해내면 그걸 상상하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얻는다. 또 이게 또 똑같이 이제 앞에 맥락이 나오는데 생각이나 상상은 그 자체가 물리적인 힘을 가진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이제 밑에서 4번째 줄 보면 종이에 쓰인 생각은 실체다. 눈에 보이기 때문이며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 생각에서 씨앗이 나온 것이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저도 이제 뭐 일하다 보면 너무 일만 하다가 쫓기면 하루가 너무 빨리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은 의도적으로 생각을 이렇게 책 덮고 바깥에 창문에 이제 나무 보면서 좀 멍하게 일부러 이제 좀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내가 쫓기거나 이러면 생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잠깐 최근에는 안 돼. 지금 너무 쫓겨가. 네. 그냥 의도적으로 스톱하는 시간을 좀 갖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목표도 있지만 생각 명상은 아니고요. 아주 명상을 보려고. 그래서 그 의도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멍 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확장될 수 있게 뇌가 확장될 수 있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파고 들어가니까 이게 그 올바른 생각 방향으로 안 갈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스톱하고 그냥 쭉 생각 퍼질 수 있게 그런 시간을 좀 의도적으로 만드는데 그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역시 이제 참 여러 태도 면에서 뭐 부자의 태도 뭐 이런 것들도 참 많아서 좋은 것들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